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지금 언론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언론 이야기 함께 해보시죠. 언론. 네, 그동안에는 박민의 KBS 문제를 저희가 많이 다뤘었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김백의 YTN 그리고 앞날이 걱정인 MBC의 문제들을 오늘 본격적으로 좀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MBC 문제는 이분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찬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어떤 자격으로 나오신 거예요 오늘은? MBC에서 기자로 20년 동안 일해왔고요. 지금은 MBC 언론노조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 노조. MBC 본부장. 본부 본부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YTN 김백의 YTN 문제 요새 굉장히 많거든요. YTN에서는 고환석 기자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 고한석이요? 네. 네. 약간 옛날에 어렸을 때 좀 네. 이름으로 좀 놀림 좀 받아. 왜? 아, 왜? 죄송해요. 왜요? 고환석이 네. 왜? 아니 모르겠어요. 몰라. 죄송해요. 그냥 근거 없이 막 하지 마. 알겠습니다. 부끄러우시- 죄송합니다. 오늘 어떤 자격으로 나오셨습니까? 저도 YTN 기자고요. 지금은 전국 언론 노동조합 YTN 지부의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YTN 지부장. 네, 네. 아, 더 높네요. 그러면 우리 기자 MBC 기자님보다. 본부장과 지부장이 뭐 비슷한 건데요. 네. 본부는 그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이면 본부고 아. 전국 언론 노조 산하에 네. 1,000명 아래면 지부입니다. 아, 이호찬 기자가 더 높네. 네. 그건 아주면 아니고 그냥 아, 숫자가 네. 많고 적은.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아, 고한석. 고한을 떠올렸구나. 고한. 죄송해요. 아. 야, 이분들은 지금 인생 걸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고한을 떠올렸어. 아니 근데 두 분이 너무 표정이 너무 아, 어두우신 거야 어두워 지금 상황이 안 좋아 그래서 진짜. 한번 웃으려고, 아, 네. 웃어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MBC가 지금 네. 굉장히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네네. 그 지금 상황을 그냥 좀 말씀해 주시죠. 요즘 많이 조마조마하죠? 예, 요즘 많이 얘기하고 다니는데 8월이면 MBC도 위험합니다. 아. 그러니까 8월이면 MBC도 이 정권에 넘어갈 수 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이면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임기가 끝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기존 법대로라면 여당 6, 야당 3명이 추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지명하는 여당 이사가 우위인 그렇겠네요. 그런 방송문화진흥회로 바뀌게 되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아마 이들이 MBC를 장악하려 할 것이고 MBC 사장이 임기가 한 1년 반은 남았거든요. 네. 아마 해임하려 들 것이고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8월이면 MBC도 박민의 KBS처럼 김백의 YTN처럼 바뀔 수 가능성.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만 가면은 바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그죠? 네네. 박문진이 이제 교체가 되면서 네. 거기에서 이제 사장은 당연히 바꿀 테고. 근데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사장 임기,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는 웬만하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결격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네. 법원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의 사장이 그렇게 결격 사유가 없단 말이에요. 네. 경영도 좋아요. 지금 MBC의 경영 환경도 지금- 타사에 비해서. 네. 근데 이제 그 방심이나 선거방송 심의가 엄청나게 MBC에 대해서 징계를 했잖아요. 네. 그걸 아마 무기 삼아서 어. 사장을 해임하려고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당연하다는 게 그게 네. 옳다는 게 아니라 네네. 네. 그동안에 해왔던 방식이대로라면은 그렇죠. 예. 그렇게 갈 것이다. 네네. 이렇게 이제 네네.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MBC 같은 경우에는 네. 선방위, 방심위, 대통령실 정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네네. 뭐 대통령실로부터 압박을 당한 거는 뭐 전용기 탑승 배제도 당했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 자료를 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압박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선방위 방심위는 이거는 이제 정말 치명타를 입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결국은 이제 박문진 구성원들이 바뀌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MBC를 무너뜨릴 텐데 선방위 그리고 방심위에서 그동안에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어떻게 MBC를 압박을 했는지 그거 정리 가능할까요? 워낙 많아가지고. 워낙 많아요. 그리고 네. 매번 업데이트가 되고 회의 때마다 징계가 드러나서 네. 이 통계로 파악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네. 일단 선거방송 심의만 이야기하면 네. 선거 기한 5개월 동안 활동을 했는데 5개월. 선거방송 심의가 법정 제재, 그러니까 중한 중징계를 내린 30건
중에 이 30건도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네. 이전에는 뭐 그 선방심이 전체적으로 뭐 2건, 3건 이렇게 그렇죠. 할까 말까 한 적도 있었는데 30건의 법정 그 제재 중에 MBC가 3분의 2, 20건이 MBC 관련. 와. 그리고 이제 제일 중한 징계가 관계자 징계인데 관계자 징계가 14건이나 나왔어요. 와. 그 중에 10건이 MBC. 10건. 정말 그러니까 대놓고 예. 그냥- 관계자 징계는 네.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월급 못 받게 무슨 뭐 정직을 시킨다든지 뭐 그렇죠. 파면을 네. 뭐를 해야 돼. 그렇죠. 와 이거 진짜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냥 흘려 들었지만 네.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총선 전에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위해서 MBC를 탄압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선거 끝나고도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했는데도 네. 총선 끝나고도 예를 들어 뭐 스트레이트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보도 관련해서 그것도 관계자 징계. 그때 아주 주옥 같은 발언이 모 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평범한 가정주부 아 맞아. 예, 빗대 갖고 예를 들어 아버지와의 어떤 인연 강조하면서 와서 그냥 가방을 놔두고 갔는데 그거를 뭐 나중에 청탁성 뇌물을 하면 얼마나 민망하고 참담하겠냐. 네. 정말 그 발언 자체가 참담한데 그거를 심의하는 사람의 발언이 저렇게 처참합니다. 네. 거기에 뭐 또 다른 위원은 이게 목적이 정당하면 수단이 불법이어도 되냐 이러면서 군사 쿠데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군사 쿠데타도 가능한 거냐? 네. 여기서 쿠데타 얘기가 왜 나옵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그걸 보도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건 한 건 이제 세밀하게 따지고 보면 진짜 얼토당토 많아요. 안 하는데 어찌됐든 선방위로부터 그렇게 엄청난 압박을 받았고요. 방심위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심위도 마찬가지로 류일인 방심위원장 되고 거의 벌점이 한 100점 이상 쌓였을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연말에 MBC에 대해서 이제 제어가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네. 그럼 제어가 때 이 벌점 받은 것들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제어가 받을 때 750점에서 몇 점 차로 떨어지고 말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징계들이 거기에 이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MBC가 경영진이 하나하나 이제 법정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법원에 소송도 내고 근데 법원은 법원에서 다 MBC 편 들어주고 다 있잖아요. 집행정지를 예.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법원에 소송을 하면 징계 그 제어가에서 벌점이 반영이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8월에 만약에 사장이 바뀌면 이걸 다 취하할 거라는 거죠. 제재받은 거에 대한 법적 대응을 다 취하고 MBC가 불공정한 거 맞다.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KBS YTN처럼 YT 사과했잖아. MBC도 아마 엄청나게 빨리 사과할 거예요. 아. 적폐 사장이 들어오면. 갑자기 열받네. 그거 생각하면. 바이든 날리면도 지금 1심이 되게 영터리로 났잖아요. 예. 그 2심에서 그걸 따져야 되는데 아마 그것도 사장이 사과해. 바뀌면 그냥 사과하고 나 진짜 열받네. 정정보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조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이든이라고 들었던 사람은 틀린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너무 인식이 저급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허접하다 허접해. 그때 바이든 네. 날리면은 140여 개 언론사가 똑같은 영상을 보고 그렇죠. 똑같이 보도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럼 모든 언론사가 MBC를 따라한 거냐? 그렇지. 그럼 모든 국민들의 청력이 그냥 MBC대로 듣는 거냐? 네. 다 국민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언론도 제가 무시하는. 수없이 얘기했지만 일단 내 귀에 바이든이라고 들린 게 전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바이든 최초에 공개가 되고 모든 언론이 다 따라 썼을 때 단 한 곳이라도 날리면으로 들린다라는 곳이 있었으면 나는 진짜 그럴 수도 있구나. 네. 내가 좀 양보해 볼 만한 여지가 있어. 없었어요. 네. 김은혜가 나타나기 전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도대체가 인정할 수 없다. 그 날리면이었으면 바로 정정했으면 돼요. 네. 정정을 한 열 몇 시간 동안 안 했잖아요. 13시간인가 뭐 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제 MBC는 어떻게 보면은 최후의 보루처럼 지금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제 8월이면 박민혜 KBS처럼 누군가의 MBC가 될 가능성이 높단 말입니다. 이거를 막고자 뭐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뭐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국회에서는 방송 3법을 개정하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방송 3법이 뭐냐면 KBS, MBC, EBS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사장을 선출하는 법안이거든요. 네. 이거를 개정을 해서 지금은 법에도 없는데 예를 들어 MBC의 경우로 치면
방문진 이사가 9명인데 그냥 관행적으로 여당 6, 야당 3명 이렇게 추천을 해온 거예요. 아, 법률에 법에 그게- 없어요, 아, 전혀. 그게 아니에요. MBC 사장을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법적 절차가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없고 방문진이 임명하는 거예요. 근데 수년 동안 관행처럼 여6, 야3으로 이사를 나눠 먹은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벗어나자. 그래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이사 몫을 5명으로 줄이고 전체 이사진을 늘려서 학회, 뭐 시청자위원회, 방송 찍는 단체 이런 쪽이 참여해서 이사진을 추천을 하자. 그리고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한 좀 최소한 줄이자. 줄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에랑 비교하면 무조건 정치적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커지는 법안이죠. 어쩔 도리 없이 네. 돼 있지 지금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장을 뽑을 때 국민추천위원회를 둬서 이제 여론조사 표본처럼 이제 사람들 구성해서 100명의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 추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3배수의 사장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이 사람 사장 만들어야지라고 찍어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국민들이 먼저 PT나 이런 걸 통해서 3배수를 추리니까. 그러니까 여러 견제 장치를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너무 정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네. 공영방송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네.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좀 없애자, 정치적으로 좀 독립하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건데 네. 이걸 왜 반대하냐고요. 이거 그러면은 중요한 게 8월 전에 그렇죠. 법이 통과가 돼야 될 거 네네. 아니겠습니까? 뭐 통과되더라도 또 거부권 행사하면은 뭐 결국은 이제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예. 그럼 결국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근데 그래서 국회에서 네. 해야 되는 건데 예, 예. 결국은 이제 여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네네. 때문에 그 여론 환기가 지금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거군요. 국회에서는 지금 과방이랑 법사위를 이제 야당이 차지하면서 속도를 내서 아마 본회의에 통과시키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계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공영방송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여론 환경, 국민들의 좀 전폭적인 지지 여론.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고 국민 생각해서 눈치를 안 보니까. 눈치 좀 보라고 좀 네. 말씀을 좀 해주시고 네. 왜 눈치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이 옳다라고 맨날 네, 이분 국민이 맞는 항상 열면- 옳다고 예, 그렇게 옳다든지. 말씀하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 국회에서 이제 결국 해야 되는데 하는 것도 8월 전에 해야 된다. 야, 이거는 진짜 속도전이네요. 속도전이에요. 진짜 그리고 없네요. 7월 한 중순 넘어가면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진을 공모 절차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에서 공모해서 이사진이 결정되기 전에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7월 더 전에 빨라. 예, 8월 12일은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끝나는 거고 8월 12일. 7월 중순 뭐 어느 시점이 돼서 방통위에서 방문진 이사진을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가 2인 체제잖아요. 네.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지만 심각한 원래 문제야. 방통위는 5인 체제예요. 네. 그리고 위원회라는 건 합의제, 네. 여야의 어떤 균형을 맞춰서 합의제로 운영하자고 했는데 이걸 대통령이 추천한 위원 딱 2명만 두고 지금 1년째 이걸 해오고 네. 있는 거거든요. 이런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그 이사진을 또다시 만드는 거는 이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진 그리고 KBS 이사도 이제 8월 말에 끝나거든요. 거의 교체하기 전에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이 공모 절차를 중단시켜야 된다. 네. 저희 입장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YTN으로 좀 가볼 텐데요. MBC는 앞으로가 걱정되지만 YTN은 지금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지요. 저희도 이제 YTN 문제를 여러 차례 다뤘는데 네. 뭐 김건희 여사 헤드라인에 넣었다가 다시 뭐 지우고 빼고 네, 막 네. 그런 일이 막 지금 막 발생하고 있던데 내부 네. 사정까지는 저희가 몰라서 네, 네. 직접 살아있는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YTN은 공기업 지분들이 일단 유진그룹이라는 사기업으로 넘어갔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민영화라고 부르지 않고 사용화 혹은 뭐 언론 장악의 외주화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지분은 넘어갔지만 내부에서는 여전히 뭐 공정방송을 위한 투쟁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내부 직원들은요? 네네 공정방송위원회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뭐 사측의 반론 같은 거 듣고 거기에 죄송한데 다시 반론하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공정방송위원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 김백의 YTN에 예. 난 동의할 수 없다라고 네네. 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 네. 사람들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비율이? 비율이 저희가 YTN이 직원이 75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네. 중에서 75%가 전국 언론노동조합 소속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언론노조에 속해 있는 분들은 네. 다수가 현 김백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보도가 있을 때 문제 제기를 하고요. 특히 그 김백 사장이 사과했을 때 네.
그때 뉴스 진행 PD들은 자기 방송에서는 못 들겠다고 거부했어요. 그래서 몇 시간을 못 나가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주 조정실을 통해서 기습적으로 사과 방송을 틀었어요. 와. 뉴스 PD들이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뭐 40 몇 분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예, 정각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 주조정실을 통해서 트는 게 뭐냐면 이렇게 팟빵에서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구글에서 그냥 서버를 통해서 그냥 여기 이걸 덮고서 뭘 내보내는 거예요. 와. 그런 식으로 기습적으로 내보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내부 구성원들은 저항하고 있어요. 외부에는 잘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네. 그리고 중요한 소송도 진행 중인데 YTN은 보도국장을 임명할 때 보도국 구성원들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해요. 그리고 보도국장 임명 동의자라고 하는데 뭐 MBC도 갖고 있고 다수의 언론사, 공영 언론사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김백 사장이 그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국장을 임명했고요. 그래서 보도국장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MBC도 장악 시도가 있을 텐데 제일 네. 먼저 바꿀 게 뭐 보도국장이거든요. 그렇겠죠. MBC 역시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를 갖고 있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번 소송에서 이겨야 MBC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 YTN 구성원들이 진짜 힘든 싸움을 계속 하고 계셨네요. 예, YTN은 이명박 박근혜 때도 뭐 전두환 군사 독재 이후로 처음이라는 해직 사태도 겪었고요. 그때 네. 기자 6명이 해직이 됐었고 뭐 파업도 수차례 했었고 네. 뭐 투쟁의 역사는 네. 깁니다. 근데 근데 또 싸워야 되니까 예, 뭐 힘든 굉장히 거죠. 힘들고 죄송한 네. 얘기인데 일반 시민들은 네. 방송은 지금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네, 네.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는 몰라요. 예, 예. 예.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여론의 힘을 받기는 좀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그 싸움이 조금 더 그래서 힘겹게 느껴지네요. 저희가 나온 거죠. 여기서 뭐가 될까 모르겠는데 저도 참 죄송하네 진짜.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사장이 한 명 바뀌었을 뿐인데 네. 왜 이렇게 내부 조용할까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내부가 맞습니다. 사실 조용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시끄러운데 이걸 우리가 외부를 어떻게 잘 알릴까의 문제이고 또 사장 한 사람이 바뀌어서 그 각 보도국의 보직 부장들이 있잖아요. 부장들이 다 자기 사람으로 안 치면 그건 사장의 인사권이라고 또 존중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떤 기사를 써도 그 부장이 출고를 하게 되거든요. 최종 권한이. 네. 그러니까 기사를 써도 부장이 마음대로 다 바꿔 놓으면 이걸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는 리포트 안 해. 그럼 이제 다른 사람 갖다 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막으려고 아까 얘기하셨던 보도 책임자, 예를 들어 뭐 편성 책임자, 시사교양 책임자에 대해서 구성원의 절반이 내 동의를 받도록 임명 동의제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걸 KBS도 그렇고 YTN도 그렇고 지켜지지 않고. 아마 MBC도 적폐 사장이 오면 그걸 이제 안 지키면서 시간을 끌겠죠. 네. 그 헤드라인에 김건희 여사 들어갔다가 뺀 일이 막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누가 그 지시하는 거예요? 특정인이 있어요? 이게 정확히는 헤드라인은 아니고 네. 그 검찰에서 티타임 기자들을 불러서 티타임을 했는데 대부분의 분량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여사 언제 소환할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고 검찰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네. 기사를 어떻게 쓰겠어요? 네. 김건희 여사가 나오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사회부장이 김건희 여사 내용을 거의 지우다시피 하고 뒤로 빼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 기사로 둥갑을 시켰어요. 아니 근데 이 헤드라인 바뀌었는데 이거 이렇게 했다가 바뀐 거 혹시 있어요? 준비 안 돼 있나? 그거 그 뭐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인가? 뭐 이걸로 바꿨는데. 근데 예.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아보지 그러면서 이제 일선 기자가 반발하고 왜 바꾸냐라고 하니까 네. 나중에 하는 말이 힘 있는 쪽에 표적이 될 필요는 없다. 그렇지. YTN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공정방송위원회에서도 항의하고 했는데 이게 참 슬프고 참담한 게 그 보통 언론사 데스크 같은 경우는 후배들이 기사를 쓰면 마음껏 기사 써라, 권력 비판해라, 내가 대신 막아줄게. 그렇게 하는 게 데스크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언론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는 거죠. 네, 할 필요가 그러니까 예. 언론사가 문을 닫아 접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존재 이유를 부정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YTN이 존재할 이유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발언을 한 거는 본인이 인정하고 있어요? 본인이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
뭐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 그렇게 네, 하겠다는 네, 네, 의지 네. 표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한 건 아닌데 이렇게 데스크 권한을 행사하겠다, 본인의 의지를 꺾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 사람의 정확한 직위가 뭐라고요? 제작 부장? 사회부장입니다. 사회부장. 사회부장. 누군지 아는 분이에요? 그럼요. 어. 특정인을 이렇게 아니 그 굉장히 그 친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친분 있었죠. 오. 그분은 예. 원래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면 좀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개인적으로 보면 다 괜찮아요. 좋은 사람이에요 예, 또? 김정은도 직접 만나서 소주 김정은 한잔 얘기를 왜 해? 만나면 괜찮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김정은이.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이 방송 취지랑 안 맞아요. 예, 김정은이 뭐가 괜찮아? 예, 근데 아무튼 그 사람이랑 뭐 안 좋을 건 없었다. 네네. 그래서 더 서글프고 더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런 선배 아니었는데 그런 서글픈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럼 지금은 소통이 안 됩니까? 그 선배 굉장히 가까웠을 텐데, 선배, 이렇게 못 없게 하지 맙시다. 선배님 제가 존경했는데,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뭐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요. 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서 소통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저 말고 저는 안 합니다. 다른 안 해요? 사람들이 하죠. 그러다가 회유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회유 당한다고요? 네. 당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임마, 있죠. 이렇게 살면 좋더라. 너도 일로 와. 이렇게. 네. 이게 사측은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 인사권, 뭐 경영권, 그래서 당근들이 너무 많아요. 채찍도 많고 그래서 싸우기가 더 힘들죠. 그래. 그들과 함께하면은 도움이 될 만한 당근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승진이 바로 됩니까? 또 승진도 있고 좋은 보직, 또 기자라면 가고 싶어하는 출입처에 보내준다든가 뭐 해외 특파원을 보내준다든가 그런 것들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런 유혹이 현실에서 있는 일인데 네네. 그런 유혹이 있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네요. 당연히 있죠.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있어. 예. MBC는 그때 진짜 내부가 진짜 혼란한 상황이 있었을 때 그렇죠. 그때 막 네. 넘어간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때 넘어갔다기보다는 하여튼 그때 이제 공정방송위원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네. 이제 조합을 탈퇴하고 일부가 남아 있죠. 그 사람들이 한 100명? 100명.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만 했을 때 저희 조합원이 한 1,100명 정도 되고 그쪽이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11대 1 정도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MBC는 어쨌든 공정방송의 가치에 동의하는 구성원들이 훨씬 많이 있긴 한데 그래요? 문제는 그 100명만 갖고도 보도국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보직 부장들은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통해서 네. 뉴스의 톤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구성원들이 이제 저항을 하면 이제 넌 리포트 하지 마. 넌 다른 그렇지. 부서가 이제 취재 부서가 아닌 쪽으로 쫓아내겠죠. 그러니까 MBC만 해도 지난 2012년부터 17년 정도까지 한 5년간 이제 외부에서 쫓겨난 기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한 5년 외부에 나가 있다 돌아오면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기자들의 실력 자체가 떨어져요. 맞아요. 근데 계속 취재하고 이런 경험들, 취재원 이런 것들이 쌓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당연히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그런 싸움을 해야겠지만 내부 개인적으로들은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버텨왔던 맞습니다. 거고. 근데 앞으로 뭐 그런 시기가 다시 오더라도 그렇게 싸워야죠. 아니 근데 네. 이 교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렇게 공영방송이 망가질 때 망가지는 걸 막아야 된다고 항거했던 사람들은 잘 안 되고 안 되고. 사회적으로 네. 공영방송이 무너지는 데 부역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런 위기 상황에 왔을 때 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거든. 그 잘못된 그 전의 관행들. 와, 야, 저 사람은 저기 부역하니까 국회의원도 되고, 야, 그럼 나도 한번 좀 저쪽으로 가. 이럴 수 있거든요. 나는 그게 참 그 좀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 근데 뭐 대목이. 여기 네. 이호찬 본부장님은 그때 5년 동안 이명박근혜 그 암흑기에 MBC에서 상암동 광장에 아이스링크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공정방송 주장하는 기자들을 아이스링크 관리직으로 보냈거든요. 네. 그때 아이스링크 관리하셨는데 아유, 그건 사실관계가 달라요. 화이팅! 사실관계는 중요한 게 아이스링크 아니죠. 관리 아이스 관리 네. 안 했고요. 그때는 이제 노동조합에서 아. 이제 뉴스 모니터링하는 그 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아이스링크에 쫓겨나 있던 조합원들을 가서 취재하고 아, 촬영하고 그랬죠. 취재했구나. 그때 그런 거에서 가담했던 사람이 지금 김장겸 의원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의 김장겸 의원이 당시 오늘 사장 김장겸 사장. 당시
아마 보도본부장 시절, 사장 시절,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에서 김장겸 의원이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까지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MBC의 그런 흑역사의 장본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방송사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증언하는 사람이 김장겸 의원인데 아, 이번에 김장겸이 네. 비례로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와. 거길 못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김장겸 의원이 아, 지금 뭐 방송사법에 대해서 뭐 반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 구성원들 보면 아 정말 양심도 없구나. 지금 아. 그 의원 때문에 필요한 게 사실 방송사법이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인데 정말 그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싹 무시하고. 씁쓸하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게 아무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언론 환경이 지금 정말 안 좋은데 아 요즘 옛날에는 그래도 국민들이 굉장히 함께 분노하고 도와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막 아이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매불쇼는 취재 능력은 없거든. 그러니까 MBC가 무너지면 진실을 캐내는 그 원소스가 사라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도 사실 뭐 선거 과정에서 MBC가 그 이종섭 전 장관 출국 론정석. 금지 그 MBC가 했잖아. 그리고 호주까지 쫓아가서 맞아. 현장 취재하고 네. 또 뭐 황상무 수석 회칼 테러 발언 여러 이제 보도들을 하면서 사실 이제 공영방송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 감시 역할도 충분히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장이 바뀌면 그런 열심히 해왔던 기자들 다 이제 법조팀에서 외부로 쫓아내고 그렇겠죠. 대통령실에서 외부로 쫓아내고 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좀 선순환 구조거든요. MBC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제보도 많이 MBC로 몰리고 그걸 맞아. 또 열심히 취재하고. 근데 이제 국민들께서도 뭐 유튜브도 당연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현장에서 새로운 사실들을 발굴해내고 직접 취재 현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공영방송이나 유튜브보다는 현업 기자들이 좀 더 유리한 네. 거잖아요. 아, 역할은 그럼요. 다르겠지만 아니, 전혀 다른 문제죠. 그런 역할 자체가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딱 핵심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 방송사법에 대한 찬반을 생각할 때 MBC를 KBS의 박민의 KBS처럼 만들 것인가 거기에 동의하시는가 아니면 MBC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네. 공영방송이 지금의 MBC 같은 존재로 KBS도 박민의 KBS가 아니라 지금의 MBC 같은 상황으로 돌아와서 서로 좋은 보도 경쟁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이 국민의힘 민주당의 문제가 절대 아닌 게 이거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평생 국민의힘이 여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여당이 또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그들이 그때 되면 땅을 치고 또 후회한다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야. 그때 여당일 때 했었어야 되죠. 했었어야죠. 그래서 그거 뭐 비판 받아 마땅한데 이거는 어떤 특정 당에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 이거 절대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 여론 좀 저는 근데 국민의힘도 이 언론 장악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면 향후 계속 집권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언론은 언론의 몫으로 놔둬야지 네. 그걸 자꾸 장악하려고 하면서 지금도 보면 방송 3법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그냥 시간만 끌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한번 해봐야 된다. 그게 네. 2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집권하고 나서 결국은 지금 방송법대로 사장 뽑아서 자기들이 장악하고 나서 얘기하자 이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YTN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아 제가요. 예. 저는 이게 언론 장악이라는 거대한 뭐 어떤 움직임, 공작, 음모 이런 것도 있지만 저는 적폐 언론인들의 구직 활동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게 무슨 말이죠? 특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때 적폐로 불렸던 뭐 김장겸 김백 사장류의 이런 언론인들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숨죽이고 있다가 사장, 상무, 본부장, 뭐 국장 이런 좋은 자리 찾아서 구직 활동 열심히 한 결과가 아. 우리나라 언론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다는 아. 이 현실도 우리 시민들이 명확히 인식해 주셨으면 해요. 그리고 아. 그들을 적폐 언론인들한테 이 공영 언론들을 다 넘기면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망가질 겁니다. 맞습니다. 본인의 구직 활동을 위해서 대한민국 언론 시스템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고. 맞아. 아, 진짜 속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그 매부쇼 계속 보다 보니까 네. 최욱 MC님이 계속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뭐 아, 또 뭐야? 할 때마다 뭔가
나온 사람들이 부탁을 하고 이호찬 멈춰. 뭐야? 들어주시고 아유 딴 건 아니고 네. 이렇게 공영 언론 공영 방송 좀 지키자 MBC도 지키고 YTN도 지키고 이런 차원에서 만약 에 가능하시다면 뭐야? 7, 8월 중에 상암에 와서 한번 공개 방송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아, MBC 에서 하는 MBC 앞에 거예요? 광장 넓거든요. 거기 아. 시민들 방송. 오. 바로 옆에 YTN 있고 네. 길 건너가면 TBS 있고 네. 지금 탄압받고 있는 언론들이 상암에 다 모여 있어요. 네. 어. 그럼 매부쇼 공개 방송을 한번 상암에서 와. 상암에서 검토해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아, 검토 한번 해보라고. 알겠습니다. 네. 난 또. 좋지 않나요? 와, 또 무슨 상암 전체를 대관해 달라는 줄 나도 알고 뭐 내가 좀 다큐라도 불안불안했는데. 만들지. 네. 아무튼 그런 얘기는요. 사석에서 하지 마세요. 사석에서 여기 나와서들 하지 마시고. 보통 여기 나와서들 하시더라고요. 네. 아. 이 저도 정도로 부탁 한번 드려야겠다. 마무리 짓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반응이 너무 좋아 지금 댓글. 자, 아, 상암 와. 오시나. 네, 지금 매부쇼. 댓글이 지금 안 보이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빠르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